아파트 공급 절벽, 부동산 정말 난리 났습니다. 댓글은 존스입니다. 올해 20만 가구 밑돌 듯 민영 아파트 분양 10년 만에 최저 기록 예상. 올해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연간 민영 아파트 분양 실적이 20만 가구를 밑돌며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에는 당초 분기 계획 물량 3만 8,697가구보다 1만 가구 더 분양돼 1, 2분기 대비 공급량이 많았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3분기는 장마, 휴가 영향으로 분양 비수기에 해당되지만 올해 아파트값 회복세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상반기 2월 된 단지들이 분양을 진행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3분기까지의 누적 공급량은 연내 총 분양 계획 물량 26만 800가구의 44% 수준에 그쳤는데 서울이 약 47%, 대구 4%, 울산 15%로 계획 대비 적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시장이 차가워진 와중에 정부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주택시장에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지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대출 가능 액수는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이라 하며 금리 수준은 3.5에서 4.7%라고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으로 호당 최대 1억 2천에서 1억 4천까지 대출해준다고 하고요. 금리는 2%에서 2.8%로 저렴하게 지원한다고 하네요. 현재 주택시장 침체에 대해 정부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하락장 중에 일시적인 반등 장세이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호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주택 경기 살리고자 이 난리를 치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주택 경기보다 미래의 주택 경기가 더 중요합니다. 국가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만 하는 정책만 펼친다면 그건 후진국이지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국가 인적 자원과 예산이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미래를 그리고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역대급으로 낮은 출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낮은 출산율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태어난 애들이 20대가 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때가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국민연금 수령받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태어날 아이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향후 건설될 아파트 수는 점점 감소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수 심리가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12%에서 6%로 8%에서 4%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낮추는 법안을 상정하였지만 국회에서 전혀 통과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무주택자의 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하지만 결국 이 주택시장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취득세 중과 꼭 풀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안내받았던 사항과는 전혀 다르게 생숙은 전입신고하고 거주할 수가 없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 생숙 위탁업체에 맡겨서 수익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부산의 랜드마크 LCT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거졌는데요. LCT는 지구 단위 계획상 오피스텔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공시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위탁업체에 맡겨서 숙박업으로 운영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위탁업체 수수료를 감안하고도 아예 숙박인으로 들어간 소유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현재 생숙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숙의 소유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한 욕심의 결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마리 토끼는 바로 실거주와 일확천금인 것이죠. 생숙은 아파트 투자의 대체제일 뿐입니다. 아무리 실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생숙을 실거주로 매수했다고 해도 그들의 진심을 저는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샀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쉽게 돈 벌려다 제대로 크게 물렸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숙 소유자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아파트 매수에 자제해야 한다는 리스크를 전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모아주택까지 이 모든 것이 과거 부동산 투자 트렌드였으며 전문꾼들이 펼친 마케팅에 당한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당할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2023년 연말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뜨고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아파트 상가 쪼개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조합에서 정관을 바꾸면 입주권을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발 쉬운 아파트 투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10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게는 Q&A 우선 답변권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